60세 새벽 2시, 3시에 잠에서 깼을 때 즉시 이 일을 하면 놀라운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친애하는 어르신 여러분, 오늘은 건강, 특히 잠에 대해 가볍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특히 60세가 넘으신 분들께서는 잠과 관련된 어려움을 겪으신 적이 많으실 겁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한밤중에 깊이 잠들었다가 갑자기 새벽 2시, 3시에 눈이 번쩍 뜨어 다시 잠들지 못하는 경험을 하신 적 있으신가요? 처음엔 저도 걱정이 많았습니다. 혹시 무슨 병인가, 몸이 약해진 신호인가 싶었죠. 하지만 의사들과 또래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알아보니 나이 드신 분들이 새벽 2시, 3시에 잠에서 깬다는 건 그리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우리 몸이 아주 섬세하게 우리에게 조금 더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하는 방식일 뿐이죠. 문제는 이렇게 깼을 때 무엇을 해야 할까입니다. 어떻게 하면 몸이 가벼워지고 다시 쉽게 잠들 수 있으며 다음날 아침 피곤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운 방법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방법들은 돈도 들지 않고 약도 필요 없으며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쉬운 것들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야기의 첫 번째 부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60세, 새벽 2시에서 3시에 잠에서 깬다면 이 5가지 간단한 일을 하면 몸이 고마워할 것이고 건강하게 30년 더 오래 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해야 할 일, 천천히 일어나세요. 갑자기 벌떡 일어나지 마세요. 여러분 만약 새벽 2시, 3시에 잠에서 깬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중요한 일은 억지로 눈을 감고 다시 잠을 청하려는 것도 바로 벌떡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천천히 부드럽게 몸을 일으키는 겁니다. 저도 압니다. 많은 분들이 오랜 습관 때문에 잠에서 깨자마자 벌떡 일어나시는 경우가 많죠. 어떤 분들은 불을 켜고 바로 침대에서 내려와 걸어다니며 정신을 차리려 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으면 우리 몸은 더 이상 젊을 때와 같지 않습니다. 몇 시간 동안 가만히 누워있던 상태에서는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혈압도 아직 안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갑자기 일어나면 어지럽거나 현기증이 올 수 있고 심지어 뒤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을 겪으신 분들이 많으시죠. 하지만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러니 한밤중에 잠에서 깼을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가만히 누운 상태에서 숨을 3번 정도 고르게 쉬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뇌가 내가 깼구나 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그 다음 몸을 옆으로 살짝 돌리고 손으로 몸을 지탱하며 부드럽게 일어나세요. 마치 졸린 손자를 일으켜 주듯 자신을 소중히 일으키는 겁니다. 일어나 앉은 후에는 발을 침대 아래로 늘어뜨리고 바로 걷지 마세요. 1, 2분 정도 가만히 앉아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기를 몇 번 반복하세요. 이 작은 행동은 심박수와 혈압을 안정시키고 일어섰을 때 어지럼증을 예방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젊지 않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몸의 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부드럽게 대한다면 노년은 정말 아름답고 평온한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조금 느리게, 조금 소중히 자신을 대하면 매일 더 건강하고 평온해질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잠에서 깬 직후 바로 벌떡 일어나지 말고 천천히 앉아서 숨을 고르게 쉬고 나서 다음 행동으로 넘어가세요. 이는 자신을 사랑하는 아주 소박하지만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여기서 효과가 정말 크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해야 할 일, 따뜻한 물을 몇 모금 마셔 몸을 가볍게 하고 다시 잠들기 쉽게 만드세요. 친애하는 여러분, 부드럽게 몸을 일으킨 후 두 번째로 꼭 해야 할 일은 따뜻한 물을 몇 모금 마시는 겁니다. 정말 조금만 마시면 됩니다. 많을 필요는 없지만 그 효과는 한여름의 시원한 바람처럼 몸과 마음을 가볍게 만들어 줍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죠. 이 시간에 물을 마시면 화장실에 가야 해서 더 귀찮아질 텐데. 하지만 올바르게 정말 몇 모금만 마시면 불편함 없이 몸을 더 편안하게 하고 깊은 잠으로 돌아가게 도와줍니다. 상상해 보세요. 밤새도록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조용히 일을 합니다. 심장은 뛰고, 간은 해독하고, 신장은 혈액을 걸러내고, 폐는 숨을 쉬죠. 그런데 5, 6시간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않았다면 아침에 몸이 뻐근하고 목이 마르고 심지어 혈압이 떨어지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침대 머리맡에 작은 보온병에 따뜻한 물을 담아둡니다.
뚜껑을 잘 닫아서 깨끗하게 유지하고 언제든 마실 수 있게요. 잠에서 깰 때마다 몇 모금 마시면 목이 촉촉해지고 몸속 장기들에 작은 샘물이 흐르는 기분이 듭니다. 재미있는 사실 하나, 따뜻한 물은 불안감을 줄여주고 신경계를 진정시켜 줍니다. 가끔 우리가 다시 잠들지 못하는 건 몸이 피곤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따뜻한 물 몇 모금은 한밤중에 따뜻한 포옹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라고 말해주는 거죠. 물 마시는 걸 사소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나이엔 사소한 일을 올바르게 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 새벽 2, 3시에 잠에서 깼을 때 목이 마르고 몸이 메마르지 않게 따뜻한 물 몇 모금을 마셔서 자신을 다시 생기 있게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몸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안정되어 세 번째로 할 일, 역시 간단하면서도 매우 유용한 일을 할 준비가 됩니다. 곧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로 해야 할 일, 화장실에 가고 시원한 물로 가볍게 세수하세요. 친애하는 여러분, 부드럽게 일어나 따뜻한 물 몇 모금을 마셔 몸과 마음을 가볍게 한 후 자연스럽게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화장실에 가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한밤중에 깬 이유가 방광이 신호를 보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신호를 무시하고 억지로 누워서 다시 잠을 청하려 하면 오히려 더 불편해집니다. 저는 한밤중 화장실 가는 일을 꽉 찬 물병에서 물을 조금 덜어내는 것과 같다고 생각해요. 침대에서 나와 몇 분 걸리는 일이지만 그 후엔 몸이 가벼워지고 배가 편안해져 훨씬 더 마음이 안정됩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에게 방광에 물을 너무 오래 참는 건 방광에 압력을 주고 장기적으로 요로감염이나 요실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화장실을 다녀온 후엔 아주 작지만 귀한 일을 하나 더 하세요. 시원한 물로 가볍게 세수하는 겁니다. 차가운 물이 아니라 살짝 시원한 물로 이마와 뺨에 몇 방울 톡톡 두드린 뒤 부드러운 수건으로 닦아내세요. 한밤중에 시원한 물이 피부에 닿는 느낌은 아침 바람이 마음을 스치는 것 같아요. 머리가 가볍게 맑아지면서도 완전히 깨지는 않죠. 이 행동은 또 다른 이점이 있습니다. 눈물샘을 깨우고 눈을 깨끗하게 해주어 잠을 자고 나서 눈이 건조하거나 따끔거리는 분들에게 아주 좋습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이걸 하면 몸이 새로워진 느낌이 듭니다. 깨끗하고 가볍고 더 깊은 잠으로 들어갈 준비가 되죠. 나이 들면 이런 겁니다. 몸에 하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자신을 보살피는 방법이 됩니다. 사소해 보이는 일을 무시하지 마세요. 이런 작은 일들이 매일 건강을 지켜줍니다. 이제 몸이 아직 조금 불안해서 바로 잠들고 싶지 않다면 마음을 진정시키는 아주 친근하고 쉬운 방법을 네 번째로 소개해 드릴게요. 다섯 번째로 해야 할 일, 부드러운 소리를 들어 마음을 진정시키고 쉽게 잠들게 하세요. 친애하는 여러분, 밤이 깊어 집 안이 조용하고 밖의 소리도 잠든 시간, 우리의 마음은 오히려 더 또렷해집니다. 어떤 분들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조용할수록 내 마음의 소리가 더 크게 들려. 옛날 일, 자식들 걱정, 이름 없는 고민들이 떠올라. 사실 여러분, 이건 우리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 나이에 뇌는 더 이상 바쁘게 뛰어다닐 필요가 없지만 대신 지나간 기억과 생각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한밤중에 깼을 때 마음이 잠시 자유로워지면서 잠들지 못하는 건 피곤해서가 아니라 머릿속이 계속 맴돌기 때문입니다. 이런 때 저는 소리가 우리를 다시 잠으로 이끌어줄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치 예전에 자식이나 손자를 자장가로 재웠던 것처럼 이제는 부드러운 소리로 자신을 달래줄 수 있습니다. 휴대폰에서 잔잔한 명상음악이나 자연의 소리, 이를테면 계곡물 소리, 바람 소리, 가벼운 빗소리를 틀어보세요. 아니면 나지막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야기를 읽어주는 오디오를 들어보세요. 바람이 숲을 스치는 소리, 나무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듣다 보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눈이 스르르 감기며 어느새 다시 잠이 듭니다. 중요한 건 소리가 너무 크거나 자극적이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마음을 깨우는 게 아니라 마음의 친구가 되어 걱정을 멀리하고 다시 잠으로 이끄는 게 목표입니다. 휴대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으시다면 작은 음악 플레이어나 USB를 꽂을 수 있는 카세트 라디오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미리 준비해두고 필요할 때마다 틀면 밤마다 함께하는 친구가 되어줍니다. 이렇게 부드러운 소리 하나로 한밤중에 깬 불편한 순간을 평온한 휴식의 시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잠을 다시 푹 자게 되죠. 친애하는 여러분,
여기까지 보시면서 제가 나눈 방법 중 하나라도 적용해 보셨다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건 여러분이 자신의 몸과 마음을 더 주도적으로 돌보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때로는 작은 변화, 적절한 순간에 올바르게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건강과 마음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혹시 이 방법을 이미 시도해 보셨거나 더 효과적인 자신만의 방법을 가지고 계신 분은 아래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저와 다른 분들도 배울 수 있을 거예요. 한 분 한 분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오늘 밤 더 편안한 잠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유익하고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가족이나 친구, 특히 우리처럼 한밤중에 2번 잠드는 나이에 접어든 분들과 공유해 주세요. 친애하는 여러분, 앞서 저는 한밤중에 잠에서 깼을 때 다시 쉽게 잠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5가지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방법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궁금하신 적 있으신가요? 왜 하필 새벽 2시, 3시일까? 왜 1시나 5시가 아닌 걸까? 단순한 질문 같지만 이건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우리 몸에는 하루 24시간 조용히 작동하는 생체 시계가 있습니다. 이 시계가 우리를 깨우는 겁니다. 외부의 소음이나 벽에 드리운 그림자가 아니라 몸속 깊은 곳에서 오는 신호죠. 이 생체 시계는 어떻게 작동하고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에 간이하는 특별한 역할은 뭘까요? 바로 이어서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생체 시계와 간의 역할. 우리 몸이 왜 매번 새벽 2시, 3시에 깨어나는지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나쁜 습관 때문도 꼭 병 때문도 아닙니다. 대부분은 생체 시계, 즉 한의학과 현대의학 모두 인정하는 시스템과 관련이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하루 24시간을 12개의 시간대로 나누고 각 시간대 특정 장기가 가장 활발히 활동한다고 봅니다. 그중 새벽 1시에서 3시는 강의가 왕성한 시간, 즉 간이 가장 활발히 일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간은 혈액을 해독하고 하루 동안 쌓인 부정적인 감정을 정화합니다. 왜 이때 깨는 걸까요? 간이 평소보다 더 힘들게 일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식습관이 불규칙하거나 약을 많이 복용하거나 스트레스나 억눌린 분노가 쌓여 있을 때 간이 신호를 보내고 우리는 깨어나는 겁니다. 서양 의학에서는 이를 호르몬과 생체 리듬으로 설명합니다. 밤에 간은 혈액을 걸러내고 독소를 배출합니다. 하지만 늦게 밥을 먹거나 술을 마시거나 약을 많이 먹으면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에 간이 더 바쁘게 일해야 합니다. 이때 몸이 가벼운 경고 상태에 들어가 이유 없이 깨어나게 되는 거죠.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 시간에 깨는 건 나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몸이 여전히 민감하게 자신과 소통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중요한 건 몸의 소리를 친구가 예시하기를 들려주듯 조용히 서두르지 않고 들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새벽 1시에서 3시는 간의 시간입니다. 만약 자주 이 시간에 깬다면 더 가볍게 살고 더 건강하게 먹고 자신에게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몸의 메시지로 받아들이세요. 또 호르몬 변화와 나이 들에 따른 잠의 변화. 친애하는 여러분, 60세가 넘으면 누구나 겪는 게 있습니다. 젊을 때처럼 깊고 푹 자는 잠이 줄어드는 거죠. 일찍 잠들어도 자주 뒤척이고 쉽게 놀라며 특히 새벽 2시, 3시에 깨는 일이 많아집니다. 왜일까요? 간단히 말해 우리 몸의 호르몬, 즉 내분비 이 나이에 따라 변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젊을 때는 저녁이 되면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꾸준히 분비되어 졸음을 느끼고 깊이 잠들게 해줍니다. 하지만 나이 들면 멜라토닌 분비가 줄어들어 잠이 늦게 오고 중간에 깨기 쉬워집니다. 게다가 우리 몸은 주변 환경에 더 민감해집니다. 작은 빛, 가벼운 소리, 약간의 온도 변화만으로도 깨어날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까다로워서가 아니라 신경계가 예전처럼 유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많은 분들이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같은 만성질환 때문에 약을 드시죠. 이런 약들이 간접적으로 잠에 영향을 주어 이유 없이 한밤중에 깨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건 나이 들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한밤중에 깨는 게 병이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몸이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며 그에 맞게 부드럽게 조정하면 됩니다. 그러니 한밤중에 깼다고 짜증내지 말고 오랜 친구가 예상보다 일찍 찾아온 것처럼 부드럽게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걱정이 줄고 하루하루 더 평온해질 겁니다. 드리어, 저녁 늦게 먹은 밥과 잠의 관계. 친애하는 여러분, 혹시 눈치채셨나요?
새벽 2시, 3시에 깬 이유가 스트레스나 소음 때문이 아니라 배가 더부룩하고 불편해서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그건 위와 장이 말을 걸어오는 거예요. 60년 넘게 일해온 우리 몸은 이제 각 장기가 제 시간에 쉬어야 합니다. 특히 소화기관은 더 그렇죠. 낮에는 열심히 일하지만 밤에는 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늦게 밥을 먹거나 너무 많이 먹거나 소화하기 힘든 음식을 먹으면 위가 밤까지 일을 해야 합니다. 저녁을 8시, 9시에 먹고 바로 누우면 위가 음식을 소화할 시간이 부족합니다. 새벽 2시, 3시가 되면 위가 여전히 일을 하느라 가스가 차고 배가 불편해서 잠에서 깨는 거죠. 나이 들수록 음식은 더 간단하고 기름기 적고 소화하기 쉬운 걸로 먹어야 합니다. 저는 가벼운 죽, 삶은 채소, 찐 생선을 추천드립니다. 손주들 때문에 무겁게 튀긴 음식이나 매운 음식을 먹지 마세요. 그리고 중요한 건 저녁은 이유 없이 전에 드시는 겁니다. 그래야 잠들기 전에 위가 3-4시간 정도 음식을 처리할 시간을 가집니다. 일찍 적당히 먹으면 밤에 위도 편히 쉴 수 있습니다. 약도 음악도 필요 없는 깊은 잠은 저녁 식사에서 시작됩니다. 잠이 깊게 드는지 아닌지는 저녁 밥상에서 결정될 때가 많습니다. 포로리의 마음의 걱정과 한밤중의 각성. 친애하는 여러분, 의학으로도 정확히 측정하기 어려운 게 하나 있습니다. 60세가 넘으면 누구나 느끼는 거죠. 잠은 몸뿐 아니라 마음의 상태에도 크게 좌우됩니다. 건강하고 식사도 잘 조절하고 뚜렷한 병이 없는 분들도 새벽 2시, 3시에 깹니다. 일어나서 피곤하지도 아프지도 않지만 다시 잠들지 못하죠. 왜일까 생각해보니 마음속에 조용히 쌓인 걱정과 말하지 못한 감정들이 우리를 깨우는 거였습니다. 젊을 때는 바빠서 슬픔도 오래 가지 않았지만 나이 들면 모든 게 느려집니다. 자식들 걱정, 옛 기억, 지나간 일들이 밤이 되면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손주의 멀어진 눈빛이나 저녁 식사 때 자식이 내뱉은 한숨소리만으로도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있죠. 과학에서는 이를 잠재된 스트레스라고 부릅니다. 큰 스트레스가 아니라 조용히 쌓여 뇌가 잠을 자면서도 계속 활동하게 만드는 거죠. 뇌가 과부하되면 우리를 깨웁니다. 밤은 모든 소리가 멈춘 시간이라 마음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립니다. 하지만 이건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한밤중에 깼을 때 우리는 바쁜 낮에 미처 하지 못했던 자신을 돌아볼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잠을 잃었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조용히 앉아서 천천히 숨을 쉬며 손을 가슴에 얹고 내 마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누구를 떠올리고 있지 라고 물어보세요. 대답할 필요 없이 그저 알아차리고 숨을 고르게 쉬면 몸이 가벼워집니다. 때로는 마음이 들려지기만 해도 걱정이 줄어들고 부드러운 잠이 다시 찾아옵니다. 파임, 새벽 3시의 신비, 친애하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새벽 2시, 3시는 영적인 시간이라고, 꿈을 꾸기 쉽고 감정이 예민해지고 옛 기억이 떠오르는 시간이라고요. 민간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나이 들수록 이 말에 일리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새벽 3시는 집안 모두가 깊이 잠든 시간, 한강변의 바람소리도 고요해지고 동대문 거리의 소음도 멈춥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들릴 정도로 고요한 시간에 마음은 마치 잔잔한 호수처럼 자신을 비추기 시작합니다. 이 시간에 깬다면 누군가를 떠올리거나 무언가를 걱정하거나 그냥 조용히 앉아있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약해서가 아니라 오랜 삶을 살아온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깊은 직감 때문입니다. 동양의 영성에서는 새벽 3시를 음과 양, 정과 동이 교차하는 시간이라고 봅니다. 마음을 평온히 유지한다면 기도하거나 감사하거나 그냥 자신과 조용히 마주하는 좋은 시간입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잠이 다시 찾아옵니다. 저는 미신을 믿으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인간에게는 몸뿐 아니라 과학으로 다 측정할 수 없는 마음과 영혼의 떨림이 있다고 믿습니다. 나이 들수록 그 떨림은 새벽 3시에 부드러운 깨어남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 이 시간에 깬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그저 자신과 깊이 연결되는 순간으로 받아들이세요. 친애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새벽 2시, 3시에 깨는 아주 평범하면서도 깊은 이유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생체 시계, 간의 활동, 호르몬 변화, 저녁 식사, 그리고 조용한 영적 떨림까지 모두 어둠 속에서 우리를 깨우는 친구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원인을 명확히 이해해야만 그 깨어남이 더 이상 성가신 일이 아니라 더 느리고 깊고 건강하게 살아갈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제가 방금 나눈 이야기에서 자신을 발견하셨다면 주저하지 말고 아래에 몇 줄 마음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유익하다고 느끼신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가족과 함께 공유해 주세요. 김순자 어르신 63세 새벽 3시에 깨어나도 더 이상 두렵지 않고 오히려 그 순간을 기대합니다. 김순자 어르신 63세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분입니다. 온화하고 소박한 여성으로 오랫동안 끊임없는 불면증에 시달리셨죠. 은퇴한 교사이신데 일을 그만두고 나서 더 이상 교단에 서지 않고 학생들이 선생님 하며 따르는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되자 시간이 더 길게 느껴졌지만 한편으론 더 쓸쓸해졌습니다. 낮에는 부엌에서 이것저것 하시고 저녁에는 TV를 보며 시간을 보내다 9시쯤 잠자리에 드셨습니다. 할 일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매일 새벽 2시 50분이 되면 어김없이 눈이 떠졌습니다. 머리는 맑고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죠. 아픈 것도 아니었는데 그냥 공허함이 느껴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가만히 누워 눈을 크게 뜨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한밤중이야. 정말 내가 늙은 걸까? 처음 며칠은 다시 잠을 청하려고 애썼습니다. 이리저리 뒤척이고 숨을 새고 박하유를 머리에 발랐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결국 스마트폰을 켜서 페이스북을 보거나 손주들 사진을 보고 재미있는 영상을 찾다가 뉴스를 읽었습니다. 볼수록 더 깨어. 새벽녘이 되자 몸은 피곤하고 눈은 무거웠지만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매일 아침 머리가 윙윙거리고 목이 뻣뻣하며 눈이 부은 채로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제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죠. 그렇게 김순자 어르신은 5개월 동안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는 나이 들면서 생기는 흔한 일이라며 위험한 건 없다고 했습니다. 수면제를 처방받았지만 며칠 먹다가 머리가 무겁고 온종일 멍해져서 그만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토요일이었는데 밤새 부슬비가 내렸습니다. 어김없이 새벽 3시에 깬 어르신은 평소처럼 스마트폰을 켜는 대신 창문을 열고 깊이 숨을 들이마시며 가만히 비 내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TV 소리도 뉴스도 스마트폰 알림도 없이 오직 지붕 위로 떨어지는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그 순간 마음이 이상하리만큼 차분해졌습니다. 문득 교사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아침을 묘사하는 글을 가르칠 때 새벽은 모든 것이 순수하고 일상의 먼지에 물들지 않은 시간이라고 말하곤 했죠. 그건 마음이 가장 고요해지는 순간이라고요. 어르신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밤중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웃은 게 오랜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김순자 어르신은 새벽 3시를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잠에서 깰 때마다 스마트폰을 켜지 않았습니다. 대신 발코니로 나가 숨을 쉬었습니다. 어떤 날은 작은 나무 의자를 꺼내 바람 소리를 들었습니다. 또 어떤 날은 은은한 향을 피우고 명상하듯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작은 수첩에 간단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일어났는데 마음이 무겁지 않다. 어제 딸이 전화했는데 목소리가 밝았다. 글을 쓰는 건 과제가 아니라 자신과 속삭이는 시간이었습니다. 몇 주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전히 새벽 3시에 깼지만 더 이상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날은 20분 정도 앉아 있다가 깊이 잠들었고 어떤 날은 잠들지 않았지만 평온함 속에서 깨어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가볍고 마음이 맑았다는 겁니다.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매일 밤 잠들 때 아침까지 한 번도 안 깨고 자야겠다고 바라지 않아요. 새벽 3시에 깬다 해도 그때도 이렇게 가벼운 마음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랄 뿐이에요. 친애하는 여러분, 김순자 어르신의 이야기는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한밤중에 깨는 건 원래 불편한 일이었지만 올바르게 받아들인다면 60세 이후에 황금 같은 시간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건 세상이 고요하고 오직 나와 나만이 존재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방해도 책임도 일도 없습니다. 그저 아주 개인적인 몇 분을 잘 활용한다면 마음이 가장 깊이 충전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새벽 2, 3시에 깬다면 스마트폰을 바로 켜거나 한탄하지 마세요. 대신 누구나 할 수 있는
돈도 들지 않고 힘들지 않은, 하지만 몸과 마음의 건강에 놀랍도록 유익한 3가지 간단한 일을 시도해보세요. 첫 번째 방법부터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 발코니로 나가 시원한 공기를 마시며 새벽의 숨결로 생기를 깨우세요. 친애하는 여러분, 어느 날 밤 새벽 3시에 잠에서 깬다면 이불 속에 파묻혀 짜증내며 다시 잠을 청하려 하지 마세요. 대신 발코니로 살짝 나가 창문을 열고 한밤의 시원한 공기를 마셔보세요. 많은 분들이 이 시간에 밖으로 나가서 뭐 하냐고 생각하시겠지만 한 번만 해보시면 한밤의 고요하고 깨끗하며 순수한 공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매연도, 자동차 소리도, 일상의 혼잡한 소음도 없습니다. 그때마다 들이마시는 숨은 마음에 시원한 물 한 모금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세요. 숨 한 번 한 번이 심장을 달래고 머릿속에서 조용히 흐르는 생각을 진정시킵니다. 발코니에 서거나 작은 의자에 앉아도 됩니다. 많은 생각을 할 필요 없이 밤하늘을 올려다보세요. 달이 보일 때도 있고 흐린 구름의 그림자만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도 그 고요함 자체가 선물입니다. 어떤 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며칠 동안 발코니에 나가 그렇게 했더니 몸이 가벼워지고 긴장이 풀렸다고요. 어떤 날은 다시 잠들지 못했지만 아침에 일어나 밥을 짓고 산책하고 손주와 즐겁게 놀 수 있었다고요. 사실 계속 자는 것만이 휴식이 아닙니다. 마음이 평온하고 머리가 고요하다면 시원한 공기 속에서 몇 분만 조용히 있어도 답답한 방에서 몇 시간 뒤척이는 것보다 더 큰 휴식이 됩니다. 그리고 발코니로 나갈 때 우리는 마음의 좁은 벽을 벗어나는 겁니다. 이런 작은 행동 하나만으로도 나는 살아있고 여전히 숨 쉬고 있으며 새벽 3시에도 삶은 아름답다는 걸 떠올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잔잔한 음악이나 자연의 소리를 들어 마음을 내게로 돌리세요. 한밤중에 깼을 때 바깥의 고요함 외에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건 어둠이 아니라 머릿속에서 울리는 생각들입니다. 자식 걱정, 건강 걱정, 떠나간 사람에 대한 그리움, 생각할수록 더 깨어있고 떠올릴수록 잠이 멀어집니다. 그럴 때 TV를 켜거나 스마트폰을 드는 대신 그건 우리를 완전히 깨워버릴 수 있죠. 더 부드러운 방법을 시도해보세요. 명상음악, 계곡물 소리, 빗소리, 혹은 잔잔한 한국 전통 음악을 들어보세요. 음악을 이해할 필요도 최신 헤드폰이 필요도 없습니다. 작은 스피커나 스마트폰으로 적당한 볼륨으로 틀기만 하면 그 소리가 자연스럽게 마음을 달래줍니다. 예전에 우리가 자식에게 자장가를 불러줬듯 이제는 자신을 달래는 겁니다. 들을 때는 집중할 필요도 꼭 잠을 자야겠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음악이 친구처럼 조용히 속삭이게 두세요. 대나무 피리 소리, 검은 고 소리, 혹은 들판을 스치는 바람 소리 같은 것들이 생각의 흐름을 느리게 하고 마음을 지금 이 순간으로 돌려줍니다. 중요한 건 소리가 부드럽고 갑작스럽지 않으며 너무 흥미로운 가사가 있는 노래는 피하는 겁니다. 듣다가 끝까지 듣고 싶어지면 안 되니까요. 여기서 목표는 휴식이지 오락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10분 정도 잔잔한 음악을 들으면 몸이 풀리고 눈꺼풀이 무거워지며 어느새 잠이 든다고 했습니다. 잠들지 않더라도 가만히 누워 피곤하거나 불편하지 않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몸이 가볍다고 하셨죠. 때로는 약 없이도 계곡물 소리 하나, 잔잔한 곡 하나, 그리고 고요한 마음만으로 잠이 찾아옵니다. 그 소리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다시 듣고 매일 밤 더 평온해집니다. 세 번째, 가벼운 손일. 옷을 개거나 이불을 정리하며 마음을 달래세요. 어떤 밤에는 잠에서 깨어 가만히 누워도 잠이 오지 않고 발코니에서 숨을 쉬고 음악을 들어도 눈이 말똥말똥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많은 분들이 다시 스마트폰을 켜거나 이불 속에서 뒤척입니다. 하지만 사실 아주 부드럽고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간단한 손일을 하는 거예요. 방금 깬 이불을 개거나 의자 위에 놓인 옷을 정리하거나 재단을 살짝 닦거나 방 앞쪽 바닥을 가볍게 쓸어보세요. 아주 작은 일이지만 마음을 현재로 돌리는데 큰 효과가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이불을 개고 주름을 펴고 침대 모서리를 정리할 때 마음도 함께 정리되는 느낌이 듭니다. 그 부드러운 움직임은 복잡하지도 힘들지도 않지만 특별한 느낌을 줍니다. 내가 내 삶을 다시 조절하고 있다는 느낌이죠. 생각이 멀리 떠도는 대신 손일은 우리를 지금 이 순간에 머물게 합니다.
그게 머리를 가볍게 하고 몸을 편안하게 하며 어느새 잠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한 어르신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몇 년 동안 불면증에 시달렸는데 깰 때마다 저녁에 놔둔 찻잔을 씻기 시작했어요. 아침마다 기분이 나아졌어요. 찻잔이 깨끗해져서가 아니라 머리가 깨끗해졌기 때문이에요. 큰일을 할 필요도 끝낼 필요도 없습니다. 몸을 가볍게 하기 위해 하는 거예요. 임무를 완수하려는 게 아니에요. 몇 분 후에 졸린다면 그건 멋진 일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적어도 그 시간 동안 짜증도 우울함도 무거운 마음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 새벽 3시에 깬다면 손으로 마음을 이끌어 삶의 공간을 가볍게 정리하며 마음도 가볍게 정리하세요. 친애하는 여러분, 방금 나눈 3가지 제안 외에 아주 중요하지만 쉽게 간과되는 한 가지 주의사항을 더 말씀드릴게요. 새벽 2, 3시에 깼을 때 절대 너무 밝은 불을 켜지 말고 스마트폰을 바로 잡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불면증 때문에 어둠이나 따분함이 두려워 방 안의 불을 다 켜고 스마트폰을 들어 뉴스를 보거나 페이스북을 스크롤하거나 영상을 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세상 전체를 우리와 함께 깨우는 것과 같습니다. 강한 빛, 특히 백색 LED 빛은 뇌의 아침이 됐다, 일어날 시간이다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수면을 돕는 멜라토닌 같은 호르몬이 즉시 줄어들어 더 깨어있고 다시 잠들기 어려워집니다. 스마트폰은 어떨까요?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밤잠의 첫 번째 적입니다. 눈을 피로하게 할 뿐 아니라 뇌를 더 활발하게 만들어 수많은 이미지, 글, 소리로 머릿속이 소용돌이칩니다. 스마트폰을 꺼도 머릿속은 멈추지 않죠. 가능하다면 부드러운 노란색 불빛의 수면등을 사용하세요. 볼 수 있을 정도로만 밝게, 눈부시지 않게요. 그리고 스마트폰은 한쪽에 두세요. 밤은 휴식의 시간입니다. 바깥의 시끄러운 세상과 연결될 때가 아니라 자신과 다시 연결되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새벽 3시에 당황스러움에서 시작해 그 순간을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한 황금 시간으로 바꾸는 여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약간의 변화만으로도 걱정 대신 귀 기울이고 스마트폰 대신 마음을 켤 수 있습니다. 각자에게 자신을 달래는 고유한 방법이 있고 꾸준히 하다 보면 불면의 밤에서 진실하고 고요하며 인간적인 순간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무언가를 배우셨거나 더 나은 자신만의 방법을 가지고 계시다면 아래에 댓글로 나눠주세요. 저는 여러분의 경험을 읽고 배우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유익하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가족과 친구들에게 공유해주세요. 누군가는 새벽 3시에 덜 외로워지고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일상과 삶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로 만나요. 여러분께 평온한 잠과 가벼운 마음을 빌며 안녕하세요.